네, 이용원입니다. 지난 7월 27일 문체위 문화예술 소위 법원에서 현재 소위 언론 징벌법 또는 언론 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존경하는 박정우 의원님께서 유감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데, 이 법안 소위에서 법안이 어떤 강행 처리된 이후에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안의 문제점이 소개되었고,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도 있었던 만큼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총체적 문제라는 점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 언론단체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규탄이 혹시 있었던 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냐면요. 이 법이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후에 언론 그런 단체들은 언론의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보도 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준다라는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또한 중견기자만의 회원제 클럽인 관훈클럽에서도 1957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처리에 반대하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그간 이제 정치적 색깔과 노선의 차이를 두고 있던 진보 성향의 전국 언론 노조 또는 언론개혁 시민연대, 민주언론 시민연합조차 권력자 견제 유축을 우려하는 등 대부분의 언론 단체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 규탄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좀 그 언론 시민연대들이 이제 규탄을 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도 강행 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고요. 또 언론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언론에 대한 잣대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면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언론 자유 수호 투사를 자임하며 언론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시절인 2014년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해 어떤 자지우지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 당대표 시절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취재원 보호법이 발의되었고, 또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 소송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며 당내에 표현의 자유특위 및 피해신고센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랬던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당의 현재 180도 태도를 바꿔 언론에 적대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반민주적 또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또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문체부는 법안 소위에서 오영우 차관은 전례가 없다, 또 과도하다는 입장을 또 내놨고, 실무를 담당하는 미디어 정책과 내부적으로도 반대 의견이 더욱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좀 반대를 하는데 왜 이것을 강행 처리하고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자, 언론은 정권 비판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하십니까? 이번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이후에 이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기사를 통제하기 위해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윤비양 사태 등이 과연 언론 보도되고 후속 취재가 될 수 있겠냐는 지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언론사들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과연 잘못된 것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정권의 빌도는 비판의 기사는 현 정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정권에도 있었습니다. 현 정권이 과거 야당 시절에는 과거 정권 비판 보도를 적극 발휘해놓고 여당이 되고서는 자신들이 비판할 언론 보도를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무죄를 받은 MBC의 채널A 검언유착 보도에 대해서도 징벌적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두고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찬성하거나 더 강해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의 대선 주자들은 반헌법적인 언론 자유 완전 박탈인 언자완박이라고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어느 후보와 당이 언론의 자유를 위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듣고서 몇 가지 조금 다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게 무제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국민들의 권리와 충돌할 때에는 두 가지 상반된 권리를 저울에 달아봐서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재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여 년 우리 국민들이 언론의 피해를 받아서 그 피해를 구제하고자 손해배상 소송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배상을 받았나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에 그 중간값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전에 1,000만 원을 그나마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많은 액수가 아니죠. 하지만 지난 1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중간값 1,000만 원이 750만 원이 되고 7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 급기야 2018년에는 3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가 인권에 대한 가치, 존중은 높아가는데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는 국민들의 액수는 그 피해 보존액은 점점점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언론의 자유와 못지않게 국민들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렇게 보면서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또 민주화를 가장 열심히 대한민국의 민주화, 언론 자유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우고 주도해온 정당이 누군가? 바로 민주당 아닌가? 그럼 지금까지 민주당이 싸우고 투쟁해온 그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강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법안이 민주당스러운가? 이 내용이나 가치나 절차가 민주당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좀 민주당스럽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언론 자유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언론 자유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운 정당, 당연히 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오보에 대한 책임 부과, 현재 민법이나 형법에 있는 손해배상제, 또 모욕죄, 명예훼손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언론 중재, 구제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5배까지 때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거, 결국 사실상 언론 통제가 된다. 이게 민주당의 가치가 맞는가? 저는 이 법안이 민당 정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단지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이 법안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언론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권력의 바람에 따라서 언론 스스로 그냥 넘어지는 풀같이 만드는 이 언론 환경, 이게 우리 정치권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할까? 한번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